격리 해제 이후에 증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은 상기도 감염에서 끝나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걸린 바이러스고, 그러면 그 상기도의 염증과 그 점막 상태에 맞춰서, 그리고 그 오미크론과 상관없이도 나에게 원래 내가 비염이 있었다든지 원래 내가 역류성 호두질환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다든지 그런 기저질환에 대한 약들과 조합을 해서 조절을 해서 약을 먹으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많이 이제 격리가 해제됐는데 요즘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격리가 해제된 다음에 병원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빈도로 이제 주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은 첫 번째는 이제 기침, 가래, 목의 이물감 이런 것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콧물과 코막힘,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보다는 이제 덜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후각저하, 미각저하, 그리고 코가 목 뒤로 넘어가서 그것으로 인해 불편해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이제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기력이나 두통, 그리고 이제 컨디션 저하, 뭐 우울감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사람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나타낸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 에어웨이가 시작되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에서부터 이제 요 부비강이라는 곳을 쭉 따라서 이제 비인두라는 공간을 따라서 인두, 그러니까 목젖 뒤에 공간을 인두라고 하고, 그 밑에 공간 후두, 그 밑에 후두 밑부터 이제 기관지라는 데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상기도의 정의를 이 부비동에서 후두에서 기관의 입구 초반까지를 상기도라고 하죠. 여기에서 거의 다 끝난다는 거고, 후두까지도 많이 안 내려오고, 사실은 이제 비인도와 인도에서 거의 감염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후유증에 의한 기침은 여기에 염증이 남아,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이후의 증상들, 그 점막의 증상들의 이제 흔적이죠. 그런 걸로 인한 기침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오미크론 BA1, BA2, 우리나라는 지금 BA2가 우세종이 됐다고도 하는데, 그런 BA2는 BA1보다는 폐로 침투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는 더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하면 전혀 이제 폐까지 침투하는 경향이 많지는 않다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하기도의 문제, 폐나 폐렴 이렇게 진행할 확률은 기존의 환자분들께서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든지 아주 심한 천식 환자라든지 심한 폐렴 환자가 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기침이나 가래로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싱, 그 기침에 대한 치료에 대한 포커싱을 폐에 맞추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이 후두의 입구의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까지는 점막 모든 내시경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관찰해서 여기에 준하는 약으로 좀 이제 질병을 다루는 것이 가장 후유증을 회복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진은 아까 제가 전 슬라이드랑 비교를 하면 이 사진이 이제 정상 후두 사진인데, 정상 후두 사진은 이게 이제 성대고요. 이게 후두에 있는 피열 연골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이제 요 인두의 뒷벽, 그래서 하인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꼴로 예쁘게 생겼고, 이 피열 연골과 이 하인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고, 이렇게 깨끗한 게 정상 후두의 사진인데, 이 밑에 슬라이드를 보면 이거는 오늘 이제 저희 병원에 온 환자분 사진을 제가 직접 이제 따온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미크론을 앓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격리 해제된 지 한 2주 정도 되셨는데 기침 가래가 증상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오신 분의 환자인데,
어떻게 다르냐? 일단은 하인도 벽이 울퉁불퉁하게 이게 자갈박 같이 돼 있죠. 이걸 커블스톤 어피어런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난 흔적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한 피열 연골이라는 데가 이렇게 얄쌍하지가 않고 이렇게 뚱뚱하게 소세지처럼 많이 두꺼워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점막 이러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기침, 가래, 목에 이물감, 일단은 그런 거를 일단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비인두의 사진은 어떠냐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비인두라는 건 어디냐면 이 코의 끝쪽, 이 코의 끝쪽을 말하는데 여기도 역시 오미크론이 지나서 앓고 간 흔적이 있죠. 그래서 정상 점막의 색깔은 요 밑에 요 정도를 정상 점막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근데 그 이제 비인두의 윗부분은 상당히 빨갛게 염증 반응이 일어난 흔적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인두와 후두의 점막을 상태를 보고 이것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먹으면 충분히 기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및 치료를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수분을 공급하는 걸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점막에 항상 염증 반응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점막의 면역력을 기본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분 공급을 해야 되고, 깨어 있을 때는 물을 저도 지금 계속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많이 드시는 거 물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이제 가습기를 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빨래를 걸어온다 하는데 사실 가습기에 비하면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오미크론을 앓고 나기 전에 이런 오미크론과 관계없이도 이런 기침 가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억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기침 가래 목의 이물감에 있어서 오미크론과 상관없이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그건 역류성 인후두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역류성 인후두 질환이라는 것은 위산이 역류를 해서 이 후두를 붓게 만들게 해서 만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산의 이 역류성 인후두 질환에 대한 좋은 습관들, 그래서 커피, 탄산, 술을 많이 드시지 않는 거, 그리고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금식을 하는 것, 뭐 이 정도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수분 공급이 중요하고 주무실 때는 가습기 쓰고, 이 정도를 제가 모든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들이니까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 후에 기침에 대한 것은 약으로 조절을 하되 그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리 해제 후에도 저는 환자분들한테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타인과 마스크 없는 접촉을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손 씻기는 항상 뭐 더 이상 강조할 게 없을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격리가 해제가 됐으면 증상이 없어지냐? 첫 번째, 그건 아닙니다. 격리가 해제가 돼도 우리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증상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은 기침 가래가 주증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콧물, 코막힘, 후비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침 가래랑 연결돼서 이제 그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이제 드물게 후각 저하까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증상에 대한 컨트롤은 격리 후에도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타인에게 이제 가장 약간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눈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기침 가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침 가래가 제가 상기도에서 이게 바이러스가 상기도에서 끝났다고 거의 끝나고 상기도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으킨 것이 주로 기침 가래의 원인이지만, 그런 기침 가래에 대한 제대로 된 컨트롤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3주가 넘는 만성 기침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제 사실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렴이 그렇게 많은 질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 이제 65세 이상의 분들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결핵력이 되게 높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방접종도 제대로 못 맞았고, 그래서 결핵에 있던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70대, 8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폐렴이나 기관지 확장증에 상당히 노출될 확률이 젊으신 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후로부터, 그런 분들에 비해서 훨씬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기침가래에 대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격리 해제 이후에 증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은 상기도 감염에서 끝나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걸린 바이러스고, 그러면 그 상기도의 염증과 그 점막 상태에 맞춰서, 그리고 그 오미크론과 상관없이도 나에게 원래 내가 비염이 있었다든지 원래 내가 역류성 호두질환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다든지 그런 기저질환에 대한 약들과 조합을 해서 조절을 해서 약을 먹으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에도 이제 격리 해제된 되신 후에 이제 기침가래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점막 상태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약을 처방해 드리면 대부분 증상은 조절이 잘 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